길게는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이 IO 모듈까지, 이 IO 모듈 캐비넷까지 케이블을 이 수천 개 까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이 정션 박스의 사용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정션 박스인데요. 이 정션 박스는 인스트루먼트 신호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하고, 그렇게 한 대 모은 신호를 멀티페어 케이블로 묶어서 컨트롤룸까지 연결하는 것이죠. 멀티페어 케이블은 뭐 다양한 페어 수를 사용합니다. 뭐 8페어가 될 수도 있고 16페어, 24페어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어 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페어 수가 늘어날수록 케이블의 굵기가 증가하고, 굵기가 많이 커지면은 그 설치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케이블이 더 무거워지고 잘 구부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의 컨벤셔널 방식에서는 정션 박스에 설치된 터미널이 단순히 싱글 케이블과 멀티 케이블 각 페어를 전기적으로 1대1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파운데이션 필드 버스의 경우에는 신호가 이제 N대 1로 변환될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 필드 버스 커플러라는 또는 배리어, 이런 장비가 이 펑션 정션 박스에 함께 설치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IO 모듈이 리모트 IO 형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실내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동은 심하겠죠. 네, 다음으로 스키드 타입으로 공급된 기계 패키지에 PLC 캐비넷이 함께 설치된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계 패키지에 설치된 인스트루먼트와 파이널 엘러먼트는 스키드에 설치된 PLC 캐비넷의 IO 모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컨트롤룸의 DCS 커뮤니케이션 모듈로 전송을 하면은 DCS의 HMI에서 각각의 엘러먼트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와이어드 신호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택시와 버스를 고려할 수 있겠죠. 신호를 승객으로 생각해 보면 각각의 전송 매개체를 교통수단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드와이어드 신호, 즉 인스트루먼트에서 IO 모듈까지 원 페어의 싱글 케이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상황이 같습니다. 택시의 특징은 시작과 끝점이 단일 지점이고,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비싸고,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 버스의 특징은 이 승하차 지점이 여러 곳이고, 택시보다 느리고, 그리고 택시보다 싸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편하게 잠들 수 없습니다. 잠들면 안 되겠죠. 이러한 특징을 하드와이어드 신호와 커뮤니케이션 신호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와이어드 신호는 한 개의 신호를 원 페어의 케이블에 실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하드와이어드 신호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신호라고 또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하고 또 신호의 신뢰성이 중요한 어떤 ESD 시스템의 경우 하드와이어드 신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단순히 패키지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하거나 좀 중요도가, 신뢰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신호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연결을 하고자 할 때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저는 공학과 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자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한다면, 우리와 같은 공학 엔지니어는 이러한 이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이끌어내고 또 실제로 접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도 있고 나쁜 기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도 과할 때가 있고요,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도 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응용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현업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정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에서 미루어 봤을 때 이 RS485를 통신 프로토콜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RS485는 통신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RS485는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이 전기적인 신호의 특징을 정의한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전기적인 신호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RS485와 모드버스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의 비교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RS485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기적인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이 신호에 대한 표준으로서 0과 1을 정기적인 신호로 구분할 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송수신 측에서 각각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가, 뭐 반이중 통신, 전이중 통신 이런 얘기까지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섹션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다음으로 레벨, 즉 계층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